바람의 머신러닝 78번째 시간입니다. 미니 배치 학습 구현 그 소스를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지금 여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부분까지 했죠. load 언더바 mnist란 이 함수를 써서 우리가 트레인용 이미지들 그리고 그 레이블들 테스트용 이미지와 레이블을 읽어드리는 부분까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읽어드렸으면 이제 투레이어 넷이라는 걸 써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쭉 가지고 와서 쓸 건데, 자,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 안에다가 어떤 값들을 쭉 집어넣어서 하나의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쓸 건데, 네트워크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게 될 건데, 자, 투레이어 넷이라는 우리가 클래스를 쓸 겁니다. 간단하게 잠깐만 볼까요? 투레이어 넷은 여기 투레이어 넷이라는 이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최고로 간단하게. 이제 하나의 테스트용으로, 시험용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짜놨는데, 인풋이 있고요, 아웃풋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히든이 있는데 히든 레이어를 하나만 뒀습니다. 즉, 자, 인풋 사이즈가 784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mnist 이 파일 자체가, 이 이미지 파일 자체가 가로 세로가 28 곱하기 28에서 전체의 점의 개수가 784라 그랬죠. 그래서 전체의 점의 개수가 784이기 때문에 이 784개의 입력 값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출력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0에서 9까지 총 10개의 숫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즉,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출력 값은 총 10개 중에 하나, 즉 10개의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사이즈는 10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입력은 784개, 출력은 10개가 되는 거죠. 이 10개 중에 하나에만 우리가 어떤 결과값이 갖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784개의 인풋이 들어오면은 총 10개 구역별로 첫 번째 0이 될 확률은 0.1이다. 그 다음에 1이 될 확률은 0.05다. 뭐 2가 될 확률은 0.01이다. 뭐 5가 될 확률은 0.6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큰 확률 값을 가지는 뭐 6이 될 확률이 0.6이다. 뭐 그랬으면은 6이다. 6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죠. 총 10개의 출력 항목을 만들어 놓고, 출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확률 값들을 계산을 해서 가장 큰 확률 값이 나오는 그곳의 레이블을 우리가 답으로 만들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하나를 뒀고요. 보이지 않는 히든 레이어를 만들어 뒀고, 거기에 총 50개의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히든 레이어를 하나가 아니라 뭐 2개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만드느냐, 그 사이즈를 몇으로 결정을 하느냐,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이 신경망의 그 성능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히든 레이어를 하나만 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총 50개의 그 공간, 그 자리만 만들어 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데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고, 결과값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아 한 0.95 정도 되는, 95% 정도가 채 못 미치는 그 정도의 인식률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트레이닝하는 속도는 빨랐죠. 제 컴퓨터에서 이 정도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아마 결과가 다 나왔을 겁니다. 금방 아마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라는 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파라미터들을 좀 세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던 거 계속해서 좀 해놓죠. 자, 네트워크라는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 반복 횟수 총 10,000번을 반복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터레이션 넘버 10,000번을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자, xtrain shape 0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은요, 얘가 지금 6만이죠. 자, 지난 시간에 xtrain.shape에서 6만 개의 그림이 들어오고 각각의 그림들은 784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맨 앞에 있는 거 쓸 때는 0번이라는 인덱스 값을 집어넣어주면 6만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6만이라는 값을 트레이닝 사이즈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총 트레이닝 할 사이즈는, 자, 훈련시킬 데이터의 크기는 6만 개다. 이렇게 나왔고요. 배치 사이즈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100개씩 나눠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0.1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로스 펑션 이거 쭉 다루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렸었죠. 이제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기울기 값을 찾아냈고, 그 기울기 값에 따라서 얘가 점점 더 낮은 값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현재 있는 기울기 값에다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작은 값을 곱해서 계속해서 그 가장 최저값이 되도록, 최저값에 가까워지도록 계속해서 반복해 줬었죠. 그 반복해주는 이 횟수를 지금 10,000번으로 해준 거고, 그때의 레이트 값을 0.1로 해준 겁니다.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게 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밑으로. 뭐 제일 좋은 거는 한 번에 최저값을 바로 찾아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가장 아랫부분, 최소값에 가까워지는 그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위해서 10,000번을 계속해서 0.1씩 조금씩 내려가면서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트레인 로스 리스트 우선 이제 빈 걸로 만들어 두고요. 트레이닝 애큐러시, 그 얼마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지금 현재는 비워놓고요. 테스트에 대한 애큐러시 리스트 역시도 비워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값들 안에는,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비워놓은 거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들을 이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어떤 값들을 채워넣을 겁니다.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로스 값이 얼마인지, 손실 값이, 정확도가 얼마인지 다 트레이닝이 되면은 테스트용 그 그림을 집어넣어서 그때 테스트하는 그 10,0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지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자, 트레이닝 사이즈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6만이고요. 배치 사이즈는 100이었죠. 그래서 트레이닝 사이즈를 배치 사이즈로 나눠주면 6만 나누기 100이니까 600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max라는 함수를 써서 600과 1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600이라는 값을 찾겠죠. 트레이닝 사이즈하고 배치 사이즈,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사이즈가 당연히 배치 사이즈보다 커야 되는데, 만약에 실수로 트레이닝 사이즈가 배치 사이즈보다 작아버리면, 배치 사이즈는 100인데 트레이닝 사이즈가 만약에 50이다, 90이다, 그러면 얘는 1보다 작겠죠. 그때도 최소값은 이것과 이거를 해서 가장 큰 값 1을 찾아주는 거니까, 이터레이션 포 에포크는
가장 작아도 1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은 현재로서는 6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트레이닝 사이즈가 작다고 하더라도 이터레이션 퍼 에포크가 0.5, 0.6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 이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터레이션 퍼 에포크는 600이 됐고요. 자, 이터레이션 넘버는 우리가 100이었고 아니네요. 이터레이션 넘버가 만이었네요. 여기 있군요. 자, 반복의 수는 1000번이었고 레인지를 써서 얘는 지금 0에서 만까지 그 값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0에서 만까지인데 실제로는 0에서 만보다 작은 9999까지라는 값을 이렇게 만들어 줘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값들을 i라는 변수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i는 맨 처음에는 0부터 시작하겠죠. 0부터 시작해서 9999까지 이렇게 증가가 될 겁니다. i는 np의 랜덤 np의 랜덤을 쓰게 되면은 사실은 np의 랜덤에 뒤에 있는 것까지 써야 되네요. np의 랜덤의 초이스까지 써주고요. 트레인 사이즈는 6만이고 배치 사이즈가 100이었으니까 6만과 100을 집어넣어줘서 이렇게 np라는 모듈 안에 있는 랜덤이라는 역시 이제 클래스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고요. 랜덤 안에 초이스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6만 개에 대해서 100이라는 사이즈, 6만과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줬는데 자, 이거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는데요. 자, 뭐냐 그러면 6만까지 0부터 6만이 되기 전까지 0부터 시작해서 59,999까지의 값들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배치 사이즈 100개의 값을 골라서 이렇게 저장을 해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np에서 랜덤 초이스 6만 0부터 59,999까지의 수들 중에서 랜덤하게 무작위로 100개의 숫자를 골라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배치 마스크에다가 집어 넣어준 거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트레이닝 사이즈는 6만이죠. 자, 다시 앞에 쪽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엑스트레인 얘를 지금 데이터를 우리가 6만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0부터 59,999까지 값이 있겠죠. 그 중에서 100개를 선택을 해서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배치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둔 거예요. 100개를. 그래서 저 100개만큼 우리가 지금 뭘 하겠다는 거죠. 저 100개를 가지고 배치 마스크는 우리가 쭉 만들어 놓은 이거고요. 조금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100개의 인덱스 값을 지금 배치 마스크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그 값들에 대해서 엑스트레인에 배치 마크 해주면은 그 값들이 쭉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쉐이프 해주면은 100개의 이미지들이고요. 각각의 이미지들은 784개의 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X배치에다가 집어넣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X배치에다가. 그리고 T배치 역시도 자, 현재 배치 마스크는 똑같죠. 배치 마스크는 똑같으니까 그때 T 트레이닝을 통해서 레이블 값을 가지고 오고 그 레이블 값을 T 배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 배치는 100개의 이미지, T 배치는 그 100개의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 값들로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그것들을 네트워크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요 앞에서 만들어 놓은 그 객체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라는 메소드를 써서 X 배치, T 배치 이걸 집어넣어서 그레디언트는 어디 갔죠? 여기 보면 그레디언트는 지금 여기 있겠네요. 그레디언트가 여기 안에 있군요. 여기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와서 xt 두 개의 값을 집어넣어 주면은 w1, w2 값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주는데 x 값하고 어디 갔나요? x 값 가지고 이렇게 g1 만들어주고 g2 만들어주고 y 소프트맥스까지 써서 이제 y 값까지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 포워드에서 백워드에서 여기 지금 w2 값을 저렇게 해서 우리가 쭉 만들어줬죠. 얘가 지금 뭘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 그려서 이제 이렇게 2차 함수 같은 그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점에서 기울기 값을 찾은 다음에 그때의 기울기 값을 찾았죠. 그 기울기 값을 찾는 게 지금 여기 그레디언트라는 이 메소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기울기 값을 찾아서 전달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저렇게 해서 얘가 지금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반복한다는 거죠. 100번. 이터레이션 넘버가 100이었으니까 만이었으니까 10,000번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10,000번. 기울기 값을 찾아서 계산을 해주고 얘를 계속해서 아래쪽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계속 10,000번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기울기가 뭐 이를테면은 1이었다가 0.9였다가 0.8이었다가 쭉 여러 번 하다 보면 거의 0에 가깝게 되겠죠. 0.000001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거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10,000번이라는 반복의 수를 통해서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 반복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반복을 해주고요. w1, b1, w2, b2라는 값을 키 값에다가 집어 넣어주고 기울기에다가 러닝 레이트 얘를 아까 우리가 0.1로 잡아줬죠. 0.1로 잡아준 그 값을 곱해서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키 값을 그 값만큼 빼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1이었다가 1에서 0.1을 빼주니까 0.9가 되는 거고 또 계산을 해봤더니 뭐 0.05가 됐다. 그러면은 뭐 0.9에서 0.85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값이 0에 가깝게 그렇게 내려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가 0에 가깝게 내려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그렇게 하면서 네트워크 파라미터 값을 W1, B1, W2, B2에 대한 그 파라미터 값들을 계속해서 갱신을 해 나가는 거죠.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는 그 파라미터 값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서 그거를 기록을 해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습 경과 로스 기록을 해두고요. 기록해둔 것을 트레인 로스 리스트에다가 어펜드해서 그 뒤에다가 그 방금 만들어진 거를 기록을 해둘 거예요. 이 기록을 해두는 거는 나중에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기록을 해두는 거고요. 하나의 에폭당 에폭이 지금 100개였죠. 600개였네요. 이터레이션 퍼 에폭. 그래서
600개, 6만 개를 100으로 나눠줬으니까 600개였죠. 그래서 i를 이걸로 나눠서 0이 될 때마다, 즉 600번마다 한 번씩 여기를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죠. 600번마다 한 번씩 네트워크 accuracy 값을 xtrain, ttrain 집어넣어서 찾아주고, 그리고 xtest, ttest 집어넣어서 테스트 accuracy 값 찾아주고, 얘를 뒤에다가 붙여주고, 그 테스트에서 나온 그 결과로서의 정확도를 뒤에다가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얘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실제로 진행을 했었던 그 모양이었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었던 거냐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train accuracy, test accuracy에서 이렇게 나오죠. train accuracy, test accuracy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값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제 0.7, 0.8, 그래서 0.9, 나중에 0.94 정도까지 이렇게 나왔던 게 여기에서 계산을 해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요 위에서 계산이 됐던 값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시켜주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까지. 자, 그냥 중지시키고요. 여기까지 그냥 집어넣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씩 이렇게 실행을 시킨 거예요. 한 줄씩. 그래서 보면은 내용 쭉 집어넣고 지금 실행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렇게 실행이 다 되고 나면은, 이게 실행이 다 되고 나면은 이 값들이 잘 저장이 돼 있겠죠. 이 값들이 잘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장이 돼 있는 train accuracy, test accuracy 값을 가지고 train accuracy list, test accuracy list 두 개의 값들이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요. 저장이 된 값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프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쭉 나오면서 결과값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